꼭지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모두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치킨스탁TV입니다. 오늘은 한때 정말 유명했던 아남전자라는 회사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내용 같은 경우는 어닝 시즌 이전에 진작에 써놨었기 때문에 2분기까지 예상했던 부분, 그리고 실제로 실적 발표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엄청 오래됐죠. 73년도에 설립이 돼서 84년도에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한 중견기업인데요. 이른바 고리적 회사입니다. 흑백 TV부터 제품을 만들던 그런 회사이고, 한국 최초의 컬러 TV를 만들었다. 어르신들한테는 익숙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집에 아남 제품이 한두 개 있었던 것 같고요. 관련 여러 자회사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지배 구조는 아남하고 페트로스가 합해가지고 한 33% 정도 지배하는 구조가 됩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예나 지금이나 되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설명이 부족하다. 사이트를 방문해 보더라도 뭐 하나 뚜렷하게 나와 있는 것은 없는데, 현재로서는 오디오 비디오 쪽, 와이어리스 스피커, AI 스피커 이런 쪽에 기술이 있는 업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나온 그런 제품들 라인업에 이 사운드바까지도 생산을 합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가 이 회사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냐면은 매출 대부분이 다 수출에 일단 해당을 하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이고요. 그런 수출 같은 경우에도 다 ODM 방식으로 해외 바이어의 주문을 받아가지고 제품 설계 개발한 다음에 베트남 쪽에서 생산해가지고 넘기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바이어들 같은 경우에는 D&M, 데노넨 마란츠, 하만카돈, 야마하, 티악, 나드 등이 있고요. 일본 업체들이 많아 보이는데 수주나 이런 게 일절 공개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그나마 좀 많이 나간다 정도 알려져 있습니다. 단연간의 재무 상황을 보면 사실 그렇게 주목받을 일이 많지는 않았었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전형적인 잡주로 통하던 업체였고, 이게 이제 흑자를 보이던 시기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익률 자체도 엄청 박했으니까요. 하지만 뭔가 이게 변화가 보이고는 있죠. 그 잡주로 통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일단 재무 구조부터 썩 좋지는 않습니다. 이 현금성 자산 대비 차입금이 많은 상태다. 어찌어찌 이 매출 채권과 재고 자산을 합해가지고 이 매칭이 되니까 요걸로 이렇게 땜빵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구조가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보다는 이익적인 부분이 모멘텀이 되겠습니다. 이때가 이제 베트남 공장 이전 시기 이후에 고생을 하다가 회사가 본격 생산 체계로 들어가면서 조금씩 개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출업이 이게 되고 있고, 그러면서도 이익이 같이 올라오는 구조가 되는데, 이 구정비 효과가 본격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익률이 막 2배씩 올라가요. 대략적인 회사의 비용 구조는 이런 것 같습니다. 원재료성 비용들이 대충 합해가지고 한 80% 정도가 되고, 급여 10%, 그리고 감가상각비 좀 떼주고, 기타 비용 좀 떼주고 나면은 나머지가 이익률이 되는 구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 고정비 효과가 되는 부분일 겁니다. 환갑비 또한 계속 금액적으로는 크게 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비율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역시나 이게 급여 부분하고 지급수수료, 그리고 기타 운반비 이 정도가 있는데, 금액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고 비율만 감소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이런 개선 효과 같은 경우에는 쭉은 아니지만은 비교적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 꺾였던 이후로는 좋아지는 구간이 이어졌고, 올 1분기를 보더라도 환관 비율이 더 떨어졌었죠, 오히려. 그래서 분기 이익이 50억이 달성을 했었던 거예요. 이 원재료성 비용이 좀 줄어들었다는 부분은 이 단가에서 좀 쳐준 것 같고요. 직원수 같은 경우에는 좀 늘어났었지만은 급여의 총 금액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그러면서 급여 비율이 줄어들었고, 기타 좀 늘어났지만은 전체적으로는 다운됐었죠. 이 판관비 같은 경우에도 감소 추이를 이어갔었고 5% 온도로 형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한계점이라고 하는 절대 금액은 있겠지만은 이 정도로 2분기 때도 비용 통제가 잘 된다면은 이익률은 좋아진 상태로 이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자, 주가와 이익을 보니까 과거에 이제 주가가 왜곡이 되어 있었던 이런 구간이 있었어요. 잡주 시절에 안철수 테마주 이런 걸로도 엮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후로 이제 왜곡된 부분이 좀 내려오고 나서 사업이 이게 정상화가 됐는데, 분기 영업이익 대비 갭이 좀 벌어진다는 거죠. 트레일링 4분기 합으로 보더라도 갭이 꽤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면 어닝 잘 나오면은 한번 이런 게 있었어 이러면서 막 주목할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1200억에 GPM 같은 경우는 조금 떨어졌는데 이익은 50억 원저리 잘 나온 편입니다. 자, 그런데 추가적으로 주목을 해볼 만한 부분은 이 회사가 보이는 사업의 계절성적인 측면입니다. 전자기기를 많이 구매하는 시즌이 3, 4분기,
이른바 뭐 추수감사신이라든가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하반기가 조금 이렇게 더 좋아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그림이 좀 더 달라진다는 거죠. 물론 2분기에도 실적이 나왔다고 해서 주가가 반응했냐? 그러지는 않고 오히려 막 기고 있습니다. 뭐 추정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맞게 들어갔지만은 결과물은 다소 무색하게 됐는데요. 이번 어닝 시즌이 좀 특히나 그랬던 것 같고요. 뭐 이런 경우에는 다음 순번을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가 그저 마냥 좋은 것은 또 아닙니다. 리스크에 대해서도 짚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일단 동사가 고정비효과로 OPM을 다소 높여놨어요. 근데 이게 영원하지는 않다는 거죠. 이게 윗단이 훼손되기 시작하면은 곤란하거든요. 11% 정도는 유지되는 것으로 보이지만은 올해 2분기 때 살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훼손되면은 아래에서 뭐 비용 막아봐야 망가질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자본 효율적인 측면에서 자산의 회전율이 낮다는 겁니다. 1.3배 수준 낮기 때문에 당연히 현금 흐름이 좋지가 않습니다. 연말 기준으로 봤을 때 20년, 21년 모두 좋지 않았습니다. 손익계산서상에서 이익은 증익을 했습니다만은 현금은 빨려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다소 리스키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암전자에 대해서 대단히 자세히 막 파악을 하고 확신을 가지지 않는다면 접근 자체가 어렵겠죠. 그리고 회사는 뭐 공시나 홈페이지 상으로도 정보의 파악이 다분히 제한적인 한계가 있었어요. IR 같은 경우도 잘 하지 않고요. 그렇다면 단순하게 이 회사에 대해서 트레이딩 접근밖에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비중 같은 경우도 많이 실 수가 없을 겁니다. 뭐 이거는 누구에게나 상황적으로 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뭐 그러면은 웬만하면 순번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만년 소외주로서 머물 가능성이 애초부터 높기는 한 겁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뭐 이 회사에 대해서 평가를 할 일도 없었지만은 좋은 평가도 못 받던 입장이라면은 괜사리 한 번씩 때 되면은 이렇게 정치 테마로 엮어서 보내고 나면은 오히려 막 실적이 좋아지고 이랬을 때도 제대로 평가를 받기가 더 어려워지는 구간이 발생을 하는 거고 뭐 지금이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저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일단은 하반기가 또 예상대로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시죠. 자, 이상으로 안암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마치겠고요.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